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컬러바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컬러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컬러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이 컬러맵 레퍼런스 페이지를 보시면 내용보다도 이런 거죠. 그래서 비리디스는 이런 이제 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뭐 플라즈마, 인페르노, 마그마, 시비디스 그리고 이게 이런 형태의 이제 컬러맵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네 하얀색 얘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되겠고요. 네, 뭐 어떤 예외적인 컬러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이런 이제 소위 이제 네임드 컬러 맵을 사용해서 이제 플롯을 그려도 되지만 가끔씩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컬러 맵만 가지고는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커스텀 컬러 맵을 만드는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컬러 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역시 이제, 매플로리 공식 홈페이지에 또 자세히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리스티드 컬러 맵이 있고,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은 이제 얘는 컬러스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얘는 없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om list라는 걸 써가지고 좀 더 쉽게 그레디언트가 먹은 컬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맵프롤림 밑에 CM이라는 이 컬러 맵이겠죠. 컬러 맵이라는 모듈이 있고, 그리고 맵프롤림 밑에 컬러스라는 네, 컬러스라는 모듈이 있는데 거기서 리스티드 컬러 맵과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을 임포트를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웰노운 컬러 맵이 비리디스니까 이 CM이라는 모듈 밑에 비리디스라는 네, 컬러 맵이 이미 그냥 정의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CM이라는 모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 이제 전부 다 컬러맵 이름입니다. 컬러맵 이름이고 오렌지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CBDIS, CBDIS R 그리고 이런 get CMap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HSB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이제 컬러맵이 아니겠죠. 그리고 마그마, 오션, 쿨이라는 것도 있죠. 쿨이 있고 쿨 R. 쿨은 R은 대체 뭘까요? 그레이 R. 그 Z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비리디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컬러맵을 얻는 방법 또 한 가지는 get cmap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cm.get cmap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컬러맵 이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 숫자 정수를 넣게 되면 정해진 개수만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정해진 개수라는 게그 0부터 1 사이에 8이면 8등분, 7등분해서 양 끝에 것까지 이제 합쳐서 총 8개를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리디스는 네, 8개의 이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자체로는 리스티드 컬러 맵이라는 거죠. 리스티드 컬러 맵을 반환을 했네요. 비리디스가 리스티드 컬러 맵이기 때문에 리스티드 컬러 맵 반환했고 비리디스 0.4 하면은 0.4에 대응되는 네, RGBA 값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컬러 맵을 통해서 얻는 아웃풋은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알파 값이 될 겁니다. 리스티드 컬러 맵은 컬러스라는 이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스를 통해서 이 RGBA 값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정수를 이제 할당을 하는 건데요. 인자에 이렇게 정수를 여기 이제 레인지 팔로 해서 8개를 이제 튜플로 던졌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0부터 1 사이에 실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np linspace 018 이렇게 하게 되면 0과 1 사이에 8개의 실수값을 그냥 여기 튜플로 이제 던져준 결과가 됩니다. 결과는 3개가 모두 같습니다. 3개가 모두 0에 해당하는 값, 1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리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 같아요. 값이 같고. 비리디스 012.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리턴하겠죠. 근데 여기서 비리디스가 게시맵 비리디스 8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12개를 이제 가져와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위에는 8이고 밑에는 12죠. 출력을 하면은 시작하는 값은 같아요. 끝나는 값도 같아요. 근데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대응이 안 되는 값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냐면 얘는 네 0인 값과 같네요. 그리고 얘들도 이제 중복이죠. 그리고 여기도 중복이고 얘도 중복이네요. 그래서 중복인 값이 4개가 만들어졌죠. 결국은 오버 샘플링 하게 되면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게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실수값에 대응되는 컬러를 네, 그냥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어떤 그래주얼하게 이렇게 딱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뚝뚝 끊어지면서 중복이 발생하는 거니까. 다음으로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을 알아볼 건데 얘는 이제 컬러스 어트리뷰트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퍼라는 걸 이제 한번 얻어오겠습니다. 코퍼가 코퍼가 어디 있을까요? 코퍼 없는데 시퀀셜 2에 있네요. 시퀀셜 2에 아주 우중충한 컬러로 이루어져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8개를 얻어왔죠. 얘는 이제 타입을 해보면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컬러스가 없으니까 레인지 8 이렇게 하고 네, 린스페이스 8 이렇게 하고 오버 샘플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네, 위에 2개는 이제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오버 샘플링한 결과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런 중복되는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도 이제 오버 샘플링은 네,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컬러 맵을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플롯을 그리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컬러 맵 이름을 그러니까 네임드 컬러 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컬러 맵을 직접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티드 컬러 맵 이렇게 하고 이 안에 그 리스트에다가 뭐 다크 오렌지, 골드, 로운 그린, 라이트 씨 그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의 색깔을 줄 겁니다. 컬러의 색깔 관련해 가지고는 이걸 먼저 실행하기 전에 컬러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임드 컬러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일단은 베이스 컬러가 있어요. 베이스 컬러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매플롤립 쓸 때 아주 편한데, B, 블루, 그린, 레드 당연히 있고요. C는 시안이겠죠. M은 마젠타고, 얘는 이제 저거겠죠. 그 자주색이죠. 그리고 Y는 옐로우, K는 블랙, 화이트는, 어, 화이트는 흰색이죠. 가끔씩 이 블랙이랑 블루랑 B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블랙은 K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매프롤립에서는 컬러를 이렇게 엄밀하게 딱 한 가지 잣대로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팔레트를 이제 그냥 조합해서 쓰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발전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컬러 팔레트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탭 블루, 탭 오렌지, 탭 그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CSS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색깔들을 이렇게 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컬러 이름을 이제 모른다고 하면 어디 있죠? 리스트 오브 네임드 컬러스라는 이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색깔 쓰면 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커스텀 컬러를 리스티드 컬러 맵으로 이제 C맵을 만들었고 얘를 출력을 하면요. 네. 이렇게 뚝뚝 끊어진 이제 4개가 그려지는 거죠. 다크 오렌지, 골드, 런 그린, 라이트 씨 그린. 당연히 이제 이 스칼라 웨퍼블도 이렇게 4가지 색깔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레드,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넣어주세요. 레드, 마젠타, 퍼플, 오렌지, 코발트. 에러 나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미리 해봤으니까 알죠. 그, 얘는 코발트가 없다라고 이제 에러가 나는데, 코발트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 코발트가, 이쪽에 붉은 계통의 코발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코발트가 없어요. 네. 싣고 찾아봐도 코발트가 없는데, 아, 스펠이 틀렸는지 하여튼 코발트는 이제 없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참조해라. 제가 그런 의식의 흐름으로 적어 놨네요. 네.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mcolors 점 base colors 그리고 터블로 컬러스 그리고 css4 컬러스 하면은 네, 어떤 거는 이제 RGBA 튜플로 돼 있고 베이스 컬러는 그리고 터블로 컬러는 오더드 딕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이름에 얘는 이제 헥사 코드라고 해서 헥사 코드로 돼 있고 CSS4 컬러스는 어디 있을까요? CSS4 컬러스는 탭 여기서부터 얘는 그냥 딕셔너리죠. 그냥 딕셔너리의 헥사 코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각각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코발트 대신 다저블루로 바꿨습니다. 다저블루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저블루는, 여기서 말하는 다저블루는, 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다저블루고요. 얘를 출력을 하면은, 네, 이렇게 레드, 마젠타, 퍼플, 오렌지, 다저블루로 5개 색깔로 구성된 게 나오죠. 그래서 5가지 색깔의 RGBA는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이제 재밌는 걸 해보는 건데, 비리디스를 이제 256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걔를 이제 뉴 컬러스라는 데다가 넣고요. 얘는 이제 리스티드 컬러 맵이니까 이 그냥 배열에다 넣고, 이 넘파이 배열의 일부를 핑크로 바꾸는 거예요. 핑크는 이 색깔인데 얘를 네 25개만 제일 처음 25개만 이 핑크로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이제 다시 리스티드 컬러 맵에 값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넘파이 어레이를 배열을 넣으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넘파이 어레이를 직접 조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컬러 이름을 가지고 조작을 할 겁니다. 뒤에서도. 그래서 새로운 컬러 맵을 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점으로 핑크색 점이 하나 찍혔죠. 그리고 밑에 256개 중에 제일 처음 25개는 핑크로 물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이, 다음 걸 제가 열어버렸네요. 두 번째는 그냥 열린 김에 두 개 컬럼의 조합인데 두 개의 조합의 합치기인데 처음에 이제 오렌지스 R이라는 컬럼의 128개랑 블루스 128개를 V스택. 그래서 넘파이에서 V스택 하면은 이제 행으로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톱이라는 애를 128개 가져오고 바텀을 128개 가져와 가지고 걔를 이제 새로운 컬러스로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컬러 맵으로 만듭니다. 오렌지 블루라고 만들어 가지고 비리디스랑 뉴 컬러 맵을 같이 한번 플로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얘는 이제 얘가 바로 이제 오렌지 블루 컬러 맵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컬러 맵을 네임드 컬러 맵 두 개를 섞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컬러 맵 아예 안 쓰고 나는 그냥 난 숫자가 치네 이래가지고 그냥 숫자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컬러 맵을 사용해 가지고 뿌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로 만들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제 네임드 컬러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저는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방법이죠. 뭐 앵커 포인터를 쓴다라고 하는데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데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 설명을 가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앵커 포인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뭐 설명이 있는데 그냥 읽다가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진 않을 거고요. 대신 자기들도 좀 미안했는지 좀 쉬운 방법을 살짝 풀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에 있는 from list라는 함수인데요. 그냥 위에 앵커 포인트 쓰는 거 어려우면 이거 쓰렴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골드, 라임, 네이비라는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from list 함수에 이제 인자로 이제 넣는 거죠. my cmap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cmap 1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얘들은 이제 균등 분배 될 거잖아요. 균등 분배인데 균등 분배된 거를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을 굉장히 영역을 넓히고 골드를 좁히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드 정보를 바꾸시면 됩니다. 얘는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스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노드랑 칩을 해가지고 넣게 되면 네,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네, 레드 영역이 확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이게 0, 0.5, 세 개가 돼야 되나? 0, 0.33, 0.66, 1 이렇게 되면 이거랑 거의 동일할 텐데 얘는 이제 레드 영역을 확 늘렸죠. 그래서 이 레드 영역이 왼쪽에 비해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스티드 세그멘티드 컬러 맵 점 프롬 리스트를 하면은 어 리스티드 컬러 맵처럼 이렇게 이산적인 이렇게 뚝뚝 끊어진 이제 컬러 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먹은 컬러 맵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노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각 색 영역 리스트의 원소에 해당하는 컬러의 그 영역을 좀 더 이렇게 다르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도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적인 컬러 맵을 만들 때는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게요. 방금 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열어놨는데 네. 마찬가지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뭐 드로우 함수는 이제 그럼 넘어가고요. 그 레드, 마젠타, 퍼플, 오렌지, 다저블루라고 리스트 컬러맵 만들고 얘를 이제 그리게 되면 네, 이렇게 이산적인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뚝뚝 컬러 하나씩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속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리스티드 컬러 맵에서는 이렇게 네, 101개로 이제 그려라라고 해서 100등분을 해서 만들어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자꾸 네,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야 할 개수만큼 이렇게 중복이 돼 버리니까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뚝뚝 끊어진 컬러 맵이 되겠죠. 얘는 이제 포기, 얘는 안 되고요. 그래서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노드도 이렇게 4등분이니까 딱 0.25씩 끊어가지고 네, 5개 노드로 만들어서 네, 프롬 리스트 안에 칩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먹은 네, 컬러 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 예상하는 결과일 텐데요. 흰색과 다저블루 네, 이런 이제 컬러 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크림슨과 시안 앞에 게 크림슨이고 뒤에 게 이제 시안이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하나의 값을 얻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면요. M 컬러스를 임포트 한 다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크림슨에 대한 컬러 값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크림슨에 대한 컬러 값을 알고 싶으면 M 컬러스 안에 속성 중에 C 네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 키로 그 컬러 이름을 넣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get named colors mapping이라는 함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 네, 컬러의 헥사 코드를 리턴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키값으로 C 네임을 넣게 되면 컬러 헥스를 리턴하게 되죠. 결과는 같겠죠. 크림슨은 샵 DC143C 크림슨은 샵 DC143C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특정 컬러에 대한 그 헥사 코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M 컬러스에 있는 toRGB 혹은 toRGBA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RGB 코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RGBA 값이랑 RGBA 알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지? 얘는 이제 리스티드 컬러 맵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먹은 게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은 그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얘는 이제 값이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고 얘는 리스티드 컬러 맵은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의도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서핑하다가 괜찮은 이제 내용을 발견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컬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내용은 이 블로그에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블로그 저자분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팁인데 이 컬러 맵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블루스, 그리고 어텀, 그리고 이런 이제 컬러 맵을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네, 총 서브플로 이제 4개를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좀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컬러 맵을 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로 정도를 표현하는 경우랑 카테고리로 구별하는 경우인데
당연히 이제 정도를 표현하려면은 이제 좀 연속되어 있는 컬러 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이 레즈라는 컬러 맵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에 해당하는 값은 0부터 49까지 50개니까 0부터 49까지의 랜덤하게 이제 한 개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해당 타점의 색깔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이런 이제 그래프에서 좀 더 이제 큰 값이 네, 더 빨간색에 이제 가까운 이게 빨간색인가요? 어쨌든 빨간색에 가까운 값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카테고리로 구별하는 경우에는 컬러 맵이 이제 툭툭 끊어져 있어야 되겠죠. 툭툭 끊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얘를 세 개 카테고리로 구별하기 위해서 컬러 넘을 3을 준 거고요. 3을 줘서 이 C 값이 0, 1, 2 중에 하나를 이제 갖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컬러 맵을 할 때도 당연히 이제 색깔을 세 가지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하고 컬러 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값을 레인보우 컬러 맵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은 세 개로 이제 나눠지고 네. 거기 이제 라벨은 컬러 0, 컬러 1, 컬러 2 이렇게 이제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세 개로 구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컬러가 이제 컬러 바에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쓴이는 이제 이 컬러 바 말고 레전드 박스로 표현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레전드 박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그러면 C에다가 컬러에다가 이 위에 이제 랜덤 인트에서 만들었으니까 150개 각각에 대해서 각각 달라지는 컬러 값 넣고 라벨에다가 C를 넣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를 실행하면 네, 데이터는 구별이 가는데 라벨이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안 간다는 말은 라벨이 항상 C기 때문에 단위라고요. 그래서 항상 라벨이 그냥 C가 어레이 자체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항상 C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150개의 어레이 값 자체가 라벨이 돼서 라벨이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AX 스캐터를 150번을 하나씩 타점을 돌리면서 라벨도 그러면 구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150개로 150개 데이터를 컬러도 C 리스트에서 이제 150개 중에 하나 선택된 50개 중에 하나 선택이 뭐죠? 3개 중에 하나 선택된 값을 넣고 라벨도 나름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샘플 사이즈만큼 라벨을 틀리게 이렇게 넣습니다. 얘를 근데 실행하면은 150개 하는데 좀 시간도 소요가 되고요. 뭐가 문제냐면 라벨이 150개가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라벨 값은 같잖아. 라벨 값은 세 종류밖에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라벨 값은 세 종류밖에 안 되지만 150개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AX 스캐터를 150번 호출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순하게 150번을 호출하면은 얘들이 같은 레전드 같은 그룹으로 묶이지가 않고 그냥 150개 서로 다른 이제 그룹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룹별로 스캐터를 호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룹별로 스캐터를 라벨도 네, 그룹별로 라벨을 틀리게 가져가고 컬러도 그룹별로 라벨을 틀리게 가져가서 그 50개씩의 데이터별로 따로 AX 스캐터를 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데이터를 150개를 만듭니다. 150개를 만드는데 1그룹 50, 그러니까 그룹 3개 각각에 대해서 50개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이제 150개를 가지고 있고 그 컬러 그룹에 해당하는 그룹 어 그룹의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y라는 값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0 50개, 1 50개, 2 50개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하면은 x는 이제 150 by 2가 되고 y는 150 by 1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 얘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제 x1, x2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xy 코디네이트 되고요. 그리고 y는 이제 그룹의 이제 숫자가 되겠죠. 1, 2, 3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1 50개, 2 50개, 3 50개를 만들었습니다.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그룹 파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그룹 자체가 뭔지 그리고 G0, G1이란 걸 이제 사용할 건데 튜플이 나옵니다. 튜플이 나오고 첫 번째 원소는 이제 그룹의 이제 그 값이고요. 1이라는 값으로 그룹 바이 했으니까 1이라는 값으로 그룹 바이 한 거고 그리고 이 G1 같은 경우에는 네, 그룹에 이제 그룹 바이 돼서 그룹 바이 안에 들어있는 또 이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1에 50개, 2에 50개, 3에 50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플로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C 리스트는 이제 컬러 리스트인데 컬러 리스트가 이제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np 린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0하고 5하고 0.5하고 1하고 이렇게 3가지 해가지고 네. 레인보우에서 3가지 색을 뽑아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위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그룹 바이에서 이누머레이트 돌려서 포문을 돌리면은 스캐터 플롯을 네,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하고 색깔은 네, 첫 번째 색깔. 그리고 라벨은 그룹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또 스캐터 플롯 그리고 색깔은 두 번째 색깔 그룹 2.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색깔 그룹 3. 이렇게 해가지고 레전드 박스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C 리스트죠. 네. 그러면 아까 위에서는 이제 컬러바로 표시를 했는데 컬러바는 좀 간단했죠. 근데 얘를 이제 레전드 박스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C별로 네, 각각의 이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데이터 자체가 네, 컬러 값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컬러 맵을 컬러 맵이 어떤 거고 컬러 맵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이산적인 거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먹은 컬러 맵을 어떤 네임드 컬러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간단한 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컬러 맵을 사용하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